안녕하세요. 휴넷의 변솔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부터 기업의 CEO, 또 우리 팀장님들, 또 개인이 갖추어야 될 셀프 리더십까지 리더십은 정말 단 한 번도 화두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변기를 겪고 있는 지금 DT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함양해야 하는지,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되는지, 과거의 성공 공식에서 찾을 수 없는 디지털 리더십,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휴먼 스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장하는 기업의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대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넷이 찾은 뉴 리더십 스킬을 기반으로 만든 리더십 칼리지를 교육체계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휴넷이 이렇게 찾은 뉴 리더십 스킬을 학습부터 현업까지 어떻게 엮어나갔는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러닝 저니 기반의 팀장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 상품은 저희 게임 러닝 기반의 아르고입니다. 제가 매일 받아보고 있는 구독 레터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펌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리포트들을 보면요. 매일같이 일의 미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고요. 일하는 방식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시프트 되어야 되는지 정말 그야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 혁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스킬 리스킬을 일상화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기업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러닝 어질리티, 학습 민첩성, 내가 매일같이 학습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생존 스킬로 여겨질 만큼 제가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역량만으로는 현재 부여받고 있는 역할을 소화해낼 수 없다라고 인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스킬 시프트, 우리가 스킬을 시프트해 나가야 되는 어떤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단순히 하나의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고 고객의 이슈 해결을 위해 복합적인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 과제 해결을 위해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을 포괄적으로 함양해 나가야 된다는 스킬 클러스터의 개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커리어 차원에서 또 조직의 성장 차원에서 변화 관리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다양성, 공정성, 그리고 포용성, 더불어 ESG 리더십까지 내재화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우리 리더십 환경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 한번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빅테크를 선도하는 기업 빵이 약 8년 만에 마마라는 이름으로 변화했고 또 국내 G세대들도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네카라쿠베에 대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선호하는 기업들의 회사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혁신을 창조해내는 방법론, 일하는 방식, 그리고 조직 문화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벤치마크 해나가고 있죠. 성장하는 기업들은 리더십을 하나의 특정 기능이나 직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넘어서서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을 포괄적으로 습득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고 있고요. 리더십 또한 과거에는 보다 상위의 레벨들이 해나갔었던 미래 비즈니스를 통찰하고 새로운 사업기를 발굴하고 이것들을 사업 전략으로 펼쳐나가고 실행까지 하는 완전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개인 혹은 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장하는 기업들의 임직원들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널 브랜딩이 되어 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나누어 가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의 형태들도 기존의 하나의 작은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된 스킬, 내가 과거에 잘 있었던 역량만으로는 현재의 고객의 문제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 하나의 아젠다, 고객이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기까지 필요한 다양한 스킬들을 포괄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조직 차원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개인 커리어 관점에서도 우리가 엔잡러라고 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관련성 있는 스킬들 혹은 관련성이 없더라도 개인의 장기적인 커리어에 대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탤런트들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은 필드 오브 워크라는 걸 운영합니다. 한 명에게 하나의 필드라는 업무 영역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관련성 있는 스킬들을 고루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의 필드를 규정해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규정할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리더십 칼리지. 저는 요즘 리더십 칼리지를 R&D하는 게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러닝. 과거에 저는 마이크로 러닝 중심으로 개발했다면 지금은 디지털 러닝의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과정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러닝 저니. 기존에 없었던 학습 방법론이지만 앞으로 현업에서의 적용을 돕는 러닝 저니의 방법론은 휴넷이 선도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매일 공부하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필드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 필드는 임직원들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드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협업을 도모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식이 메타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BM은 어떨까요? IBM은 기술은 화폐다를 선언하면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자연스럽게 기존의 구성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국한되지 않고 리스킬, 업스킬을 통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죠. 이거는 개인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기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뭔가의 스킬 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처럼 프로젝트 조직을 구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인에게 한 가지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종적으로 직무를 규정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횡적으로 고객의 이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역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관련해서 PO와 같은 개념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스킬을 쉬프트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개인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킬 시프트의 지점들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좀 기술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치우쳐져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술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고도화될수록 또 인공지능 RPA가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 협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감정적 커뮤니케이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 훨씬 더 어렵다는 거를 우리 교육 담당자들은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로 대두가 되고 있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DT 스킬이 특정 직군에 대해서 딥다이브하게 가야 되는 스킬이었다면 지금은 BIT 기업, BIT 직무에서도 디지털 스킬은 전사교육으로 시킬 만큼 그 영역이 확장돼 가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체감하고 있으실 겁니다. 휴넷도 스킬 클러스터의 개념을 적용해서 소프트 스킬부터 디지털 스킬까지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려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저희가 과도기적 화면인데요. 좀 과도기적 버전인데 저희가 올해 스킬 클러스터의 개념을 완전히 적용해서 어떤 직무나 직급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팀 혹은 개인이 부여받은 어떤 역할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어떤 스킬이 필요하지를 내가 꼽아서 자연스럽게 엮어낼 수 있는 구조까지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킬 클러스터 기반으로 리더십 교육 체계를 지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교육 체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도 좀 힌트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총 두 가지 슌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 프로그램, 첫 번째는 팀장 리더십 스쿨,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 러닝 기반의 아르고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슈넷에서 만드는 리더십 프로그램 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현업에서 학습한 내용이 현업에서 발현될 때까지 갈 수 있도록 디지털 러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워크플로우 러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퍼포먼스 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디지털 러닝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학습들을 교육한다고 하면 이러닝으로 할까, 집체 교육으로 할까, 혹은 책을 나눠줄까,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사실은 어떤 학습 방식에 학습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로 어떤 주제를 습득하게 할까, 이 목표 달성에 가장 적절한 학습 경험은 무엇일까,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짧은 호흡의 지식 정보는 구독형 마이크로 러닝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매일 받아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00% 집체 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죠. 선행학습으로 온라인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오프라인 혹은 라이브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내재화할 수 있는 활동을 갖는 것이 교육 담당자에게도 학습자에게도 훨씬 생산적인 효과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플립 러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기반의 몰입감 있는 학습이 효과적일 때에는 저희가 게임 러닝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큰 비용이 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VR, AR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화제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셜 러닝은 최근에 메타버스 경험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슈넷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러닝을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잘 안 풀릴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경험들을 이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읽으라고 책을 던져주면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슈넷은 북러닝을 통해서 하나의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4-5개의 마이크로 러닝을 엮어서 북러닝을 제공하고 있고 독서 토론이 가능한 발제문까지 지금 기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학습 경험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된 학습 경험들이 데일리로, 위클리로, 먼슬리로 혹은 쿼털리로 이어지게끔 잘 여정을 이어나가면 우리는 그거를 러닝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2개의 사례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과연 그 집체 교육에 머물러 있으면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디지털 러닝 이거 나는 왜 시도 안 해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팀장님들께, 우리 고객사 팀장님들께 드디어 팀장 리더십 리뉴얼 하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요즘 팀장들 너무 힘들대요. 아무도 팀장하기 싫대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고요. 그리고 MZ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더 그래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슈넷의 팀장 리더십은 슈넷 내에서도 굉장히 베테랑인 기획자들만 모여서 1년여간 저희가 R&D를 해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커리큘럼 구상부터 지금 보이시는 러닝 저니의 학습 경험들을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게 1년이 걸렸고요. 저희가 한 10개 업체 그리고 한 20분의 전문가들을 만들면서 이 내용을 검증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설렘이 너무 커서 갈증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설계한 커리큘럼부터 그리고 러닝저니 학습 경험까지 저를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팀장 리더십을 리뉴얼할 때 저희가 첫 번째로 수행했어야 하는 미션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리더가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되는데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팀장의 뉴 스킬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스킬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스킬셋을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저의 큰 전제는 팀장이 과거와 달리 수명 업무만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CEO의 또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마치 스타트업의 대표처럼 네,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큰 전제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려면 팀장이 뉴 스킬로 습득해야 될 부분은 비즈니스 통찰력, 그리고 애자일 리더십, 그리고 변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힘,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킬들이 갖추어졌을 때 조직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저희가 퍼포먼스 골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팀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 환경, 그리고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환경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팀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의 경영 환경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나 직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디지털 비즈니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의 수준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정부나 세계기구부터 시작해서 ESG가 비즈니스 혁신에 잘 내재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우리가 받고 있죠. 고객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트렌드 도서들 보면 나노사회라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니즈가 정말 많이 다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고도화된 고객 경험을 설계해서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우리한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떤가요?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직원 경험을 장기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핵심 인재를 육성은커녕 머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이 하이브리드 워크로 자리 잡으면서 이때의 리더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 정말 이제 급변하는 이 환경에서 팀장이 가져야 될 역량은 비즈니스 감각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민하게 어떤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 흐름 안에서 아이디어, 어떤 사업에 대한 발굴부터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과 모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팀원들한테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이끌어야 될 팀 역시도 경영 환경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하게 될 텐데요. 고객 중심의 수평 조직으로 직급을 중심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직급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회사는 저는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한 기능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기능을 가진 동일한 구성원들이 제 팀원이 100%로 구성되는 확률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더라도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 그리고 고객의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태스크 중심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들, 재능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이 저의 팀원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직무 전문성을 가진 팀원이 제 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해당 직무 전문성을 제가 빠르게 뭔가 너보다 더 잘해 해서 이 팀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만 사실 팀장은 여러 가지 기능의 팀원들이 구성될수록 비즈니스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 일이 가진 본질 그리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전문성이 아닌 다른 팀을 이끌어내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립한 사업 전략에 맞춰서 애자일하게 이 성과를 이끌어내는 힘, 그리고 한편으로 구성원들을 상시적으로 코칭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성장을 돕는 코치로서의 역할도 계속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팀장부터 학습과 성장에 열려 있지 않으면 팀원들은 솔선하지 않은 팀장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이 조직 내에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추고 있으면서 함께 학습하고 또 조직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팀장이야말로 가장 팀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직에서도 표현은 다양할 수 있는데 애자일 조직, 크로스 펑셔널 팀, 혹은 매트릭스 조직, 혹은 셀 조직,
뭐 혹은 뭐 TF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리는 이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불리는 이름들의 배경은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기민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빨리 모여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속도에 맞춰서 신상품을 런칭하고 또 만족을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량들을 팀장이 가지고 있었을 때 앞으로 변화될 이런 팀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퍼포먼스 골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 리더십은 저희가 총 3개월간의 그 러닝 전이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702010의 총체적인 학습 경험을 버무리는 노력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학습 경험들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AI 튜터를 통해서 어떻게 맞춤형 동료를 진행할까라는 고민들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현되는 순간까지를 학습 프로세스화 해나간다. 저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진단을 통해서 그 팀장의 현재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진단에 대한 경험을 준비했고요. 또 AI 코칭, 그리고 리더십 챌린지, 리더 필독서,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이런 다양한 학습에 대한 경험을 정말 다양한 형태의 타입으로 컨텐츠로 제작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게미피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려는 설계를 진행했고요. 또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습자분들이 내가 학습 경험에 얼마나 참여해내고 있는지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AI 튜터를 통해서 학습자가 놓친 학습 경험은 없는지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지 알릴 수 있는 기능들을 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학습 경험들이 학습의 현장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업에서 어떻게 퍼포먼스 서포트 툴의 기능을 가져갈까,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의 축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리더십 함양을 위해 혹은 어떤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이 스킬셋이 필요하지라고 도출한 스킬셋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702010에 대한 학습 경험을 한번 뿌려보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저 동그라미로 확장돼서 그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려진 프레임워크에서 이 스킬셋에서는 이 경험이 702010에서 아주 균형 있게 그리고 데일리로, 위클리로, 먼슬리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픽했습니다. 픽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보이는 저희 러닝 저니 플랫폼에 레고를 쌓듯이 쌓아놨습니다. 잠깐 보면 1번에 저희가 가장 메인 코스가 되는 3개월간의 학습 코스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개월차 전략 수립, 2개월차 애자일 성과 관리, 3개월차 변화 혁신. 이 지금 상단에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로 따지면 우리 예전의 팀장 리더십 요 세 과정만 제공을 했습니다. 요 세 과정.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그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 저렇게 신규로 설계한 영역들입니다. 2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역량들, 학습 경험들, AI 코칭, 리더십 챌린지, 북러닝, 글로벌 리더 케이스는 저희가 신규로 R&D한 학습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1번에서 어느 진도를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습자한테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학습을 시작한 A 학습자와 다음 달에 학습을 시작한 B 학습자는 하단에 마주하게 되는 학습 경험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행형 학습, 맞춤형 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해 내려는 노력을 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6번 하단의 뉴스 클리핑에 저희가 비즈니스 이슈를 실시간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연합인포맥스에 대한 뉴스 트랙 혹은 유튜브 채널 또 구독형 뉴스레터들을 저희가 여기에 클리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계속 교차돼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뜻밖의 저희가 다른 러닝 저니를 진행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기업 전용이라면 기업의 리더십 이슈를 이 뉴스 클리핑을 통해서 제공해내는 커스텀도 아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알차게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기획자 분들과 정말 오랜 시간 공들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3개월 학습 코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팀장이 가져야 될 뉴 스킬셋, 네, 사업 전략이 수립된 걸 그저 받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팀의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게 1개월 차이고요. 네, 이렇게 수립된 사업 전략을 애자일하게 성과 관리하고 팀원들의 성장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2개월 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차는 팀장부터 팀원이 한 몸처럼 네, 변화를 즐길 수 있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 변화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3개월 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개월 차의 과정들은 과정별로 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수행하고 나면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맞춤형 피드백이 제공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저희 내용 전문가분들과 거의 6개월 동안 이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이 3개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팀장님들은 전략가로, 성과 코치로, 혁신가로 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이 현업에서 이러한 역량들의 발현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하시면 하단들의 경험들을 좀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AI 코칭은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리더십은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가 학습한다고 바로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좀 고민되는 이슈들이 팀장들이 겪게 되는 이슈들이 뭐 직무마다 혹은 뭐 회사마다 혹은 뭐 팀원 구성원의 성비 혹은 뭐 이런 비중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팀장이 주로 현업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슈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에 대해서 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코칭 솔루션을 마이크로 러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러닝을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아티클 유형, 텍스트 유형, 카드뉴스 유형, 그리고 AI 교수를 활용한 영상 클립 유형까지도 저희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요거는 짧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뉴스 모션형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왜 처음 팀장 등장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팀장은 왜 맨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있을까요? 저는 이 처음에 이 썸네일을 받아보고 너무 딱 팀장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내용 보셨나요?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저희가 만드는 이런 맞춤형 코칭 솔루션들은 2,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발견하셨나요? 굿 리더, 배드 리더 보셨나요? 여러분은 굿 리더셨나요? 네, 저는 솔직히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배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학습 내용이 분명히 저희 메인 학습 코스에 담겨 있습니다. 더 길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임팩트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가 거기에서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이거 너 까먹지 않았니?
이거 면담 전에 보고 들어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 상황별 맞춤형 코칭에 넣어 놓은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찾는 솔루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놓을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놨습니다. 네, 이걸 저희가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보여드린 컨텐츠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시면 휴넷이 개발한 AI 교수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올려주면 제가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네, 솔루션을 원고로 작성해서 입력하면 네, 우리 AI 교수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제가 텍스트를 입력한 것에서 네, 솔루션을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되게 급해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는 AI 컨텐츠를 통해서 더욱 신속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지금 보이시는 저희 여자 교수님도 있지만 버추얼 휴먼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AI 교수 코치를 통해서 더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플랫폼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십 챌린지 부분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획자분들이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정말 많은 고민에 밤을 지새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습한 이후에 적용하세요. 이 말은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면 학습하면서 현업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챌린지가 50개가 제공이 됩니다. 약 50개가 제공이 되고요. 이거 어떻게 내가 적용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보이시는 화면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친절하게 가이드 제공해 드립니다. 이 가이드를 보고 실천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게시글에 올려서 다른 팀장님들하고도 나눠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당신의 것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이런 동료 피드백도 받아보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학습하고 나중에 적용해야지 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90%는 까먹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순간순간 이렇게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퀘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책을 읽지 않는 리더가 팀을 이끄는 건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휴넷의 리더들은 한 달에 한 권씩 책이 자리에 놓여집니다. 네, 저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개월의 러닝 저니가 진행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이 저희가 리더십 필독서 25권을 리스트업 해놨는데 한 권씩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총 3권의 북러닝을 학습하실 수 있고요. 휴넷의 북러닝은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압축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계 전문가,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해서 마이크로 러닝으로 만들었고 약 1시간 이내에 이 책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끝내는 게 저희가 좀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나면 독서 토론까지 해야 진짜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제부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기획했냐면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카메라를 켜고 함께 보고 또 같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요. 또 필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패들렛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인상적이었던 문구 혹은 학습 중에 기억에 남는 문건들을 같이 나누고 독후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론을 여러분들끼리 초대하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토론방을 만들어놨고요. 그 안에 저희가 발제문을 예쁘게 놓아둘 겁니다. 이 발제문을 열어서 여러분들끼리 이 책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는지 나눠보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을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읽은 책이 어떤 책인지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독서 인증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되고 저희 팀원이 이거를 기획하면서 이게 저희가 아일랜드 그 책으로 떠나는 워케이션 뭔가 휴양지처럼 섬을 만들어냈는데 저희 팀원이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이 섬의 이름을 책 읽었음? 이렇게 지으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책으로 떠나는 워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험들까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7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보이시는 그 엑셀의 압박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학습 경험들을 도출해내고 그 안에 컨텐츠를 정말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로는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리더, 글로벌 리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리더는 우리가 과거의 위인전에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지금 저희 딸 7살인데 저희 딸이 읽고 있는 위인전은 스티브 잡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위인은 어떠신가요?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의 리더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배울 게 있지만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리더는 거의 우리가 실시간으로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리더 50분을 선정했고요. 이 50분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리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비주얼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50개 처음 제작은 50개를 하자, 50개 기업에 50명의 리더를 선정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알차고 한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카드뉴스 장점은 우리가 비주얼 컨텐츠로 시각화된 내용을 빠르게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럽편 혹은 뭐 여성 리더십 편 이렇게 한번 테마를 만들어 볼까?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연재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러닝 저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저희가 욕심껏 이렇게 학습 경험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려도 이게 재미있는 여정이 되지 않으면 잘 참여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저희가 게미피케이션도 설계를 했습니다. 네, 학습 경험들을 잘 따라오시면, 잘 참여하시면 저희가 배지들이 뿅뿅뿅뿅 쌓입니다. 네, 뭐 챌린지를 수행할 때마다 나는 혁신가, 그리고 뭐 성과 코치, 그리고 나는 전략가 이런 배지들이 쌓입니다. 예, 그래서 학습자들이 무언가 이 배지가 강제적인 어떤 수료의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학습했고 이제 현업에서 발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에 대한 부분으로 이 게미피케이션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러닝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LRP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첫 단계는 아마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닐까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대시보드로 만들어 놨습니다. 색깔로 가득 채워지는 학습자가 학습 경험을 정말 제대로 잘 즐긴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I 튜터를 통해서 맞춤형 정보 그리고 독려를 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튜터가 아마도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메타버스의 런칭, 이런 신규 소식들도 전해드리는데 아마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학습 경험들을 좀 제가 강조를 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상단에 있었던 메인 학습 코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만으로도 저희가 정말 전문가분들과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각 과목별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채로운 학습 경험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는 모듈과 차시를 넘어서 마이크로 러닝 토픽까지 같이 기획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뉴 스킬이 뭐가 필요하지? 라는 고민이 된다면 마이크로 러닝 토픽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읽어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메인 학습 코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단의 학습 경험에 대한 부분 어떤 기업은 수료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상단의 영역만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육 담당자라면 이렇게 유용하고 또 풍성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시기엔 정말 어려우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많은 분들의 자문과 그리고 내용 개발에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학습 경험들을 잘 엮어서 데일리로, 위클리로, 또 먼슬리로, 쿼터리로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아이디어는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니 좋더라, 이런 부분을 거꾸로 저한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 리더십은 한번 저희가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 러닝저니에 공감해 주신 저희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컨설팅 펌부터 인코칭, 그리고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가 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업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팀장님들이 직접 호소하는 이슈 혹은 질문들을 저희가 교육과정에 담아내지 않으면 이게 너무 좀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을 대표하는 현업 팀장님들까지 저희가 러닝저니 파트너로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러닝저니 기반의 팀장 리더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월에 런칭하는 정말 가장 따끈따끈한 신간이기 때문에, 신상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러닝저니를 한 번씩 보시고 특히 학습 경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기업 내에서도 논의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상품은 교육과정은 게임 러닝 기반의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르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휴넷에서 기존에 저희 그 경영 아르고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나온 버전이 리더십 아르고입니다. 아마 종류는 다르지만 이 참여해 주신 분들도 게임 하나씩에는 빠져보신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주 단순하게는 테트리스를 포함해서, 그리고 요즘엔 아주 고도화된 게임도 많을 텐데요. 내가 이 게임에 왜 빠졌지? 를 생각해 보면 게임 러닝에 가질 수 있는 특장점들의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경쟁해 나가는 것, 그 안에서 또 협업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게임의 메커니즘을 저희가 활용하고 나면 학습자들이 훨씬 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게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높은 몰입도를 가져가게 하는 힘이 있고요. 현업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퀘스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수행해 나갈 때마다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 퍼실테이션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즉각적인 행동 교정, 그리고 좀 어떤 인식, 태도의 내재화까지 저희가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협업, 협력인 것 같아요. 회사 안팎으로의 협업,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게임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 경험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렇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몰입을 시작해서 학습에 참여하고 나면 그 여운이 아주 오래 갑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망각곡선을 이겨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게임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리더십을 내재화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경험을 통한 학습, 이것만큼 좋은 학습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험을 통한 학습만큼 오래 기억이 유지되고 그게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이미케이션처럼 게임의 요소들을 저희가 그 학습 설계에 맞춰서 설계해 놓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냥 게임 자체로 만드는 게임 러닝에 대한 효과성은 저는 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여러 번의 집체 교육 내지는 특강을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좀 이런 부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의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리더십의 핵심을 학습하고 또 실전을 통해서 성과 창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르가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측의 학습 프로세스를 보시면 사전에 총 12개의 마이크로 러닝을 통해서 리더가 갖추어야 될 종합적인 역량들을 배우실 수 있고요. 현장에 오시면 리더가 가져야 될 역량 9가지를 9가지의 퀘스트를 수행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적용 학습에 보이시는 이 9가지 역량이 바로 그 퀘스트와 연결되는 역량인데요. 제가 기억나는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전 퍼즐을 조별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추냐면 PC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모양만으로 이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성해 나가는 시간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모양과 그림이 같이 있는 퍼즐을 맞춰 나가게 합니다. 이 시간차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비전을 자주 그리고 얼마나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얼마나 명확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학습자가 우리 임직원들이 비전을 내재하는 시간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개인의 비전도 개별적으로 모바일로 써보고 공유하는 활동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9가지의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들이 하나의 퀘스트로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진단의 방법, 디지털 게임의 방법, 또 SNS를 공유하는 방법,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이것들을 실제로 체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하나 더 공유해 드리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를 팀원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회신을 받는 활동이었어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저는 구성원들에게 쉬운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냈습니다. 어떤 회신이 왔을까요? 우리 팀원이 팀장님 교육 중이시군요. 크크크 이렇게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겠죠. 그래서 네, 교육 중이에요 하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이어졌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교육장에 있는데 현업에 있는 팀원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업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팀원이 그게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팀장님이 이거 게임 러닝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쉬운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를 우리 팀원들한테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그 에피소드를 듣고 내가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물어보지 않은데 말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보낸 메시지를 우리 팀원이 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이게 게임 러닝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때 경험했었던 활동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이 배웠다 이전에 재밌었다라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오프라인에 저희가 가게 되면 교육이 시작되고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선정하는 아주 재미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가지의 퀘스트들을 수행해 나갈 때마다 코인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실시간으로 그 각 퀘스트마다 제가 퍼실리테이션을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밀도 있게 들어가는 퍼실리테이션이 개인별 조별로도 있지만 중앙의 모니터를 통해서 학습자들끼리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전체로 공유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퀘스트를 수행한 팀에게 저희가 시상하는 축하하는 코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 팀장들이 이 시간에 쉬는 시간도 없고 끝나도 앉아있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교육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고 싶게 하느냐의 생각으로 바꿔본다면 저는 여러분들 게임 러닝은 꼭 저희 상품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강추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 실제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퍼실테이터 하시는 우리 교강사님이 맨 앞에 중앙 모니터에서 각 조별 혹은 개별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현황들을 중앙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받고 그 안에서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별로 해야 되는 미션들을 저희가 아까 제가 비전 퍼즐처럼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게임할 수 있는 부분들의 미션이 계속 주어집니다. 이 점수들이 당연히 자동으로 계산돼서 우리 그 중앙 모니터에 올라가겠죠? 랭킹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의 역량을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전체 팀 클래스 전체적으로 또 그룹별로 또 개인별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량을 딥다이브하게 내재화할 수 있는 경험까지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제가 아까 팀원한테 보냈던 메시지처럼 이런 혹은 뭐 사진을 올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뭐지? 를 경험해 보는 부분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설계했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아날로그 게임으로만 진행을 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밖과 연계되는 경험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디지털화가 연계돼서 저희가 에듀테크형 과정으로 만들면서 시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퀴즈를 내면 실시간으로 정답 처리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고요. 설문도 실시간으로 받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네, 실시간으로 설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된 게임의 디지털화된 어떤 교육 과정의 강점들을 또 게임 러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효과적으로 함양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제 즐거운 경험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러닝 저니는 지금부터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리더십은 학습 현장에서 교육 만족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 발현되는 순간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팀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팀장이 솔선해서 학습하는 리더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성장을 코칭해 나가는 코치로 우리 팀장님의 모습이 바뀌었는지. 그쵸. 우리가 단순히 커크패틀릭의 4단계 평가 모형 내지는 제플리스의 5단계 평가 모형 이런 부분들로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로 ROI를 책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리더십은 정말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교육이 하나의 도메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장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감을 부여하기보다는 재미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학습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답보다는 도전을 통해서 원천적인 동기부여를 계속 자극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ATD에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은 몇 점을 맞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학습 경험들이 학습자가 현업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느냐 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페이지 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댓글의 정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더 알고 싶어요 라는 요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러닝 저니 혹은 게임 러닝을 보면 혼자 학습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독서 토론을 통해서 게임의 조별 활동을 통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습의 요소로 계속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팀장부터 그리고 우리 교육 담당자들부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내재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보다는 성취를 저희가 계속해서 자극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하게는 이거를 수행하고 나면 당신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보상을 세울 수도 있지만 세일즈포스 같은 데들은 본인이 어떤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거기에 너가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배지를 부여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킬 클러스터의 개념처럼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앞으로 포괄적으로 스킬들을 함양해 나가야 되는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배지로 부여하는 방식들도 여러분이 현업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빨리 달려왔는데 얼추 시간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이 좋은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신을 어떤 경로로 받으실 건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 HRD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몇 개의 질문만 선별해서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팀장 리더십 과정에서 우리 기업만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워크샵이나 혹은 우리 자사 컨텐츠들도 올릴 수 있나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만든 러닝저니 플랫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줌 또는 라이브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모듈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기능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넷의 러닝저니 R&D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저니 컨설턴트 분들이 기업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까지도 네, 조언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드디어 MZ세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회사 생활 경험으로도 MZ세대의 정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회사에서 보면 리더십 교육보다 팔로우십 교육이 현저히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팔로우십 교육 커리큘럼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있으셨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기성세대는 MZ라고 세대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실제 MZ세대들을 만나면 그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 걸 원하지 않고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개별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Z를 통으로 묶어서 대하기보다는 그 개인의 커리어 관점에서 어떤 부분의 동기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그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게 요즘 팀장님들이 가장 고민이자 잘 해나가야 되는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으로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뭐 꼰대 탈출 같은 뭐 기성세대를 위한 도서들도 많이 있지만 네, G세대들이 기업에서 프로페셔널을 어떻게 익혀나가야 되는 책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문의 주신 분은 저희 그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좀 그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북러닝들을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임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신임 팀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팀장 리더십 만들 때 공부도 많이 되고 반성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신임 팀장으로 하는 실수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제 사례는 나 배웠다 였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경청을 잘해야 돼. 그래서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청 스킬을 다 배웠는데 제가 회의실을 지나가다가 확 하고 진짜 반성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경청의 여왕으로 불리는 저희 그 리더분이 계시는데 저희 그 회의실에서 제가 투명문을 쓰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 팀장님이 면담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저의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면담의 비중에서 팀원의 말을 많이 듣고자 노력하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은 제가 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그 팀장님은 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요렇게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요렇게. 네. 근데 여러분 소프트 스킬은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저희가 학습으로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리더는 어떻게 예를 들면 경청하는가, 말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가를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싹 모아서 AI 코칭에 담아 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민이었고 팀장님들이 신임부터 앞으로 계속 이게 쌓이는 고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희 그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요청하시면 저희 그 HRD 컨설턴트 분들이 좀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 방법 물어보셨습니다. 네, 핵심 인재는 사실은 어떤 고정된 스킬 그리고 직무의 중적인 경험만으로 시키기에는 지금은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스킬셋 그리고 이런 맞춤형으로 이 스킬셋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저희가 최근에는 교육의 환경도 플랫폼화로 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마이크로닝이 중요해. 플랫폼으로 교육을 해야 돼. 이제 2차원은 공급자적인 마인드고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육성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들도 플랫폼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팀장과 팀원의 어떤 1대1 원오원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커리어 중심으로 조금 더 정말 정기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코칭해 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핵심 인재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그리고
키우는 것보다 뽑는 게 더 쉽다? 저는 그 말도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내 구성원들이 핵심 인재가 될 구성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 내용으로만 따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5월 달에도 라이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ATD 2022에 휴넷이 배우러도 가지만 아시아 최초로 최대 규모로 부스로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넷이 진행한 교육 사례를 저희 지금 글로벌 HR 담당자들, HRD 담당자들이 볼 수 있도록 체험형 부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경험한 어떤 부스의 경험들 그리고 HRD에서 또 배웠던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5월 25일 수요일 2시에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